안녕하세요. 싸갈려줌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에어컨 하루 몇 시간만 켰을 뿐인데 고지서를 보고 놀라셨나요? 처음엔 조금만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이 매일 쌓이다 보면 한 달 뒤엔 3만원, 4만원, 아니 6만원 넘게 나올 때도 있죠. 특히 혼자 사는 집 혹은 전기요금 민감한 시니어 가정에선 이건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그렇다고 안 켤 순 없잖아요. 비 오는 날엔 눅눅해서 못 견디겠고 밤에는 덥고 후텁지근해서 잠도 안 오고 결국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에어컨을 켜게 되죠. 그렇게 에어컨을 한번 켜면 그날 하루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틀자, 다음날 또 틀자, 그러다 보면 요금은 요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지칩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덥고 눅눅한 건 참을 수 없고 전기세는 점점 더 무서워지고 이건 정말 답이 없는 문제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답이 없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전기요금을 줄인 사람들. 그들은 뭔가 특별한 기기를 산 것도 에어컨을 안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능 하나를 제대로 썼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데도 익숙해서 무시하거나 뭐하는 기능인지 몰라서 지나쳤던 버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버튼 하나가 여름 전기세를 바꿉니다. 게다가 단순히 전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방 공기 상태까지 바뀝니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눅눅한 이불도 뽀송해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기능을 써보고 나서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였다는 후기까지 있습니다. 냉방만 썼을 땐 이렇게까지는 못 버텼어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능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혹은 들어봤어도 그냥 덜 시원한 거 아냐? 하고 넘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똑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매번 똑같은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에어컨은 켜면 무조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고정관념.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오늘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던 그 기능. 어떻게 쓰면 전기세가 확 줄어드는지 그리고 실내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껐다 켜야 아끼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습관, 사실은 전기세를 더 올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꺼놔야 아끼는 거지 계속 켜두면 더 나오잖아.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죠? 맞는 말 같고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에어컨은 틀면 전기가 나가고 끄면 멈추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상식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짧게 켜야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외출할 땐 무조건 끄고 돌아와서 다시 켜는 걸 습관처럼 하죠. 하지만 이 습관,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꺼지는 순간 전기 소모가 멈추지만 다시 켜질 때는 아주 많은 전력을 한 번에 소모합니다. 특히 인버터 방식 에어컨일수록 이 현상은 더 강합니다. 컴프레서가 처음 작동할 때 아주 큰 힘을 써야 하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시동 걸 때 기름을 확 쓰는 것처럼요. 잠깐 껐다 켰다고 전기세가 폭등한다면 아끼려는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짧은 외출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집을 비울 때 에어컨을 끄면 이만큼 아꼈다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전원을 켰을 때 실내는 이미 덥고 습한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냉방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에어컨은 초반에 아주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 순간 전력 소모는 2에서 3배 가까이 뛸 수 있습니다. 결국 끈 시간보다 다시 켜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그 높은 전력 소모 구간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한 뒤에는 아주 낮은 속도로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많이 돌리는 것보다 자주 껐다 켜는 게 더 전기를 많이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끄는 습관이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히 기계 작동 원리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 구간이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전력 소모가 폭발하면 요금 자체가 껑충 뛰는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켜두더라도 일정하게 쓰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실험 사례도 많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1시간 외출 시 껐다 켜기와 계속 켜기를 비교하면 유지 쪽이 요금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자주 보고됩니다. 냉방비 아끼겠다고 끈 행동이 되레 전기세를 올리고 있었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켜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운다거나 실내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꺼야죠. 하지만 짧은 외출 혹은 자주 드나드는 시간대에는 껐다 켜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에어컨에는 타이머 기능이나 절전 모드가 잘 갖춰져 있어서 1시간 뒤 자동 종료 설정만 해줘도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26도에 맞추고 커튼을 치고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만 해도 냉방 효율은 훨씬 올라갑니다. 이제는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덥다고 무조건 틀고 아낀다고 무작정 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따져봐야 할 건 얼마나 틀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틀었느냐입니다. 냉방을 참으며 더위에 지칠 것인지 똑똑하게 절전하면서 시원함을 유지할 것인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모두가 무시한 버튼 하나, 제습의 정체. 자주 쓰긴 부담스럽고 선풍기만으론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여름.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게 바로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제습이라는 버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눌러보셨을 거예요. 뭔가 시원하긴 한데 냉방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버튼. 그런데 이 제습 기능이야말로 전기세를 아끼면서도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부담스럽고 선풍기는 약할 때 그 중간 해답이 제습일 수 있습니다. 냉방과 제습은 처음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찬 바람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원리부터 다릅니다. 냉방은 실내 온도를 직접 낮추기 위해 컴프레서를 강하게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실외기도 계속 강하게 작동하죠. 반면 제습 모드는 공기 중에 습기를 우선적으로 제거합니다. 습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지고 공간은 쾌적해지며 전기 사용량은 냉방보다 훨씬 적습니다. 즉, 시원해지면서도 전기를 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습도는 온도만큼이나 불쾌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27도인데 습도가 80%라면 사람은 체감상 30도 이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습도만 50% 아래로 떨어져도 같은 온도에서 전혀 덥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습의 힘입니다. 온도계를 보면 별로 안 낮아졌는데 몸은 시원해진 듯한 착각이 드는 이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냉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은 작동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제습 모드의 작동 방식은 중간 강도라 불릴 만큼 실속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돌지만 짧게, 팬은 천천히, 실외기는 간헐적으로.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낮고 실내 온도도 천천히 떨어지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틀어놔도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처럼 체온 변화에 민감한 환경에선 갑작스런 냉방보다 이 방식이 훨씬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원한데 전기세도 줄어든다. 말만 들어도 솔깃하지만 직접 써본 분들 후기를 보면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밤새 틀어도 덜 춥고 전기세도 줄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장마철 내내 제습만 썼는데 더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냉방보다 제습이 훨씬 덜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또한 제습 모드는 실내 공기를 덜 건조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반 냉방은 찬 바람과 함께 실내를 바짝 말려서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당기거나 목이 칼칼해지기도 하죠. 반면 제습은 적정한 수분을 남겨두고
습도만 조절하기 때문에 장시간 켜두었을 때도 덜 피곤합니다. 밤새 틀어놓고 자야 할 때 특히 차이가 납니다. 전기세는 줄이고 숙면의 질은 높이는 거죠. 물론 집 구조나 기기 상태에 따라 제습의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냉방만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예를 들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냉방을 쓰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제습으로 전환해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도 전기세가 꽤 줄 수 있습니다. 냉방은 짧고 강하게, 제습은 길고 부드럽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름철 요금 폭탄은 피하실 수 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냉방만이 답이 아닙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에어컨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덜 쓰고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제습은 그 중심에 있는 기능이고요. 리모컨에 숨겨진 그 버튼 하나가 당신의 전기요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습기 대 에어컨 제습. 뭐가 더 경제적인가요? 이럴 거면 그냥 제습기를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냐? 에어컨 제습 이야기를 꺼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제습기 워낙 유명하니까요. 광고도 많이 하고 날씨만 습해지면 홈쇼핑에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제습기가 에어컨보다 더 좋을까요? 전기세 걱정 없고 습기도 빠르게 잡는다는 제습기 정말 실속 있을까요? 우선 전기요금부터 따져볼까요? 일반적인 제습기의 소비 전력은 대략 200W에서 500W 사이입니다. 하루 8시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2,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나옵니다. 꽤 저렴해 보이죠? 반면 에어컨 제습 모드는 보통 700에서 90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소비 전력이 더 크긴 하지만 실제로는 냉방보다 훨씬 적고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 구간에 안 걸리면 오히려 제습기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켜도 전기세가 100원? 이런 후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요금 외에도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바로 소음입니다. 요즘 제습기 소리 큽니다. 밤에 틀어두면 웅웅거리는 소리에 잠 깨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10년 전 제품은 거의 비행기 이륙소리 수준이죠. 반면 에어컨 제습은 실외기에서 나는 소음이라 실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제습기는 틀었는데 잠을 못 잤다는 후기가 나오는 반면 에어컨 제습은 밤새 켜놔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습기는 물통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많으면 2번. 게다가 오래 방치하면 안에 곰팡이 냄새,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반면 에어컨 제습은 물이 외부로 바로 배출돼서 따로 관리할 게 거의 없습니다. 청소야 냉방이든 제습이든 필터 정도만 주기적으로 털어주면 끝이죠. 귀찮지 않은 제습을 원한다면 에어컨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제습기의 열 배출 문제입니다. 제습기는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수분을 응축해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고스란히 실내로 나옵니다. 습도는 줄어들지만 실내 온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제습기만 틀어두면 처음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더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시 에어컨 냉방을 켜게 되고 두 기기를 동시에 돌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에어컨은 반대로 실외기로 그 열을 밖으로 배출하니까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낮춰주는 게 가능하죠. 공간 차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습기는 은근히 덩치가 크고 무겁습니다. 이동식 바퀴가 달려있다지만 집안에서 옮기기 은근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반면 에어컨은 이미 벽에 붙어있고 리모컨 하나로 작동하니 따로 공간을 쓰지 않죠. 특히 작은 집, 원룸, 거실에선 제습기 둘 공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아끼고 싶다면 에어컨 제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제습기도 장점은 있습니다. 특히 벽에 에어컨이 없는 방이나 창문형 에어컨이 없는 집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죠. 습한 드레스룸이나 옷방에선 아주 유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실, 안방처럼 에어컨이 이미 설치된 공간이라면 굳이 제습기를 따로 둘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에어컨 제습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쾌적한 실내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전기세와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이겁니다. 집 구조, 가족 구성, 사용 습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어컨 제습 기능이 보조용이 아니라 제습기 대체 수준으로 충분히 유용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집에 에어컨이 있다면 제습기보다 제습 모드를 먼저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에어컨 제습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솔루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습기를 쓰고 있었거나 사볼까 고민 중이셨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 생활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에 끌려서인지. 이미 있는 에어컨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더 이상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번째, 에어컨 제습 제대로 쓰면 전기세는 줄고 집은 더 쾌적해진다. 에어컨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세 덜 든다면서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그냥 제습 모드로만 쭉 틀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전기세를 줄이고 쾌적함까지 잡으려면 단순히 제습 버튼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습과 송풍의 적절한 조합, 운용시간, 공간 설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습 모드는 냉방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냉방은 압축기를 연속으로 돌려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지만 제습은 압축기를 짧게 돌렸다 끄기를 반복하면서 습기를 응축해 실내 습도를 낮추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차거나 강하지는 않지만 공기가 덜 눅눅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냉방보다 전기 소모도 적습니다. 그럼 제습만 계속 틀어도 되겠네요? 아쉽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제습 모드는 실내 습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시간 사용 시 지나치게 건조해지거나 오히려 공기순환이 부족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습기를 줄인 이후엔 송풍으로 공기를 돌려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송풍은 내부 팬만 작동하므로 전력 소모는 극히 적고 남아있는 습기를 밀어내면서 실내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전기세 절약과 실내 환경 개선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핵심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낮 시간대에 집안이 덥고 눅눅하다면 제습 모드로 12시간 작동시킨 뒤 송풍으로 30분에서 1시간 전환하는 패턴이 좋습니다. 반대로 밤에 자기 전이라면 짧게 제습을 돌리고 잔잔하게 송풍이나 수면 모드로 넘어가는 게 숙면에도 유리합니다. 이렇게 제습 2시간, 송풍 1시간 조합만 잘 기억해도 전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풍이 정말 그렇게 도움이 돼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도움이 됩니다. 제습 후 공기 중에 남은 미세습기나 열기 같은 걸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안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제습 지속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송풍은 소비 전력이 50에서 100W 수준으로 낮아서 하루 몇 시간 돌려도 전기세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전력 소모가 거의 없는 수준에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 그게 송풍의 진짜 역할이죠. 또 한 가지, 제습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공간을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제습을 켤 때는 주변 방문을 닫고 드레스룸이나 안방처럼 습기가 잘 차는 공간이라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돌리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괜히 에어컨 바람이 안 퍼진다고 느껴지는 것도 공간이 넓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작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바람을 골고루 퍼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에어컨 위치는 고정돼 있어도 바람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자는 동안 제습만 돌려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냉방보다 몸이 덜 차갑고 공기가 뽀송해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6시간 이상 장시간 돌릴 경우 실내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 방 한쪽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화분을 하나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조치로 공기질을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틀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틀었느냐입니다. 에어컨 제습 모드는 제대로만 활용하면 냉방기기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단, 무작정 제습만 틀어놓는다고 해서 전기세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습도는 제습으로, 순환은 송풍으로,
냉방은 상황 따라 최소로만. 이 흐름을 지키면 여름 한철 동안 전기세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름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습관 하나. 올여름 우리는 익숙했던 냉방의 습관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 더 똑똑한 선택을 고민해봤습니다. 냉방보다는 제습, 그리고 짧게 돌리는 제습과 길게 순환시키는 송풍의 조합. 이 간단한 방식만으로도 전기세는 줄고 몸은 훨씬 가볍고 집안은 쾌적해졌습니다. 냉방만 고집할 땐 몰랐던 변화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거창한 장비나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에어컨의 모드를 바꾸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을 바꾸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제습은 단순히 전기를 덜 쓰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여름철 피로, 불쾌지수, 꿉꿉함, 심지어 잠 못 이루는 밤까지도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냉방만을 여름의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습도를 잡으면 온도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에어컨을 무리하게 틀지 않아도 시원함은 따라옵니다. 이번 영상이 그런 시각의 전환을 만들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에어컨 사용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잘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누군가는 전기세에 허덕이고 누군가는 한 달 전기요금이 몇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냉방이 필요할 땐 짧고 강하게, 제습은 계획적으로, 송풍은 넉넉하게. 이 흐름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어컨 하나로 비용, 쾌적함,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제습부터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밤 송풍으로 조용히 공기를 돌려보세요. 그렇게 이번 여름이 시작될 때 전기세 명세서를 받고 나서의 미소가 다를 겁니다. 단 한 가지 습관의 변화로 여러분의 여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